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 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환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에는 성웅을 겸비한 대신선 제왕들이 통치하면서 우주와 인간의 설계도인 천부경을 암송하고 삼일신고와 홍범구주를 통해 우주와 신의 세계를 노래하며 진정한 인간의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진정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행에 들어가기 앞서 원유근 수행법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빗줄로 광선봉을 만들어 치유하는 방법과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들려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축맥과 임동맥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축맥과 임동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아주 유명한 이제 말인데 이렇게 이제 통하면은 소통이 되면은 불통, 아프지 않고 그다음에 불통, 통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통이니라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디에 막혀 있고 이렇게 정체가 돼 있으면은 거기는 반드시 이렇게 아픈, 내가 뭐 그냥 눌러서도 아프지만 저절로도 이렇게 아픈 증상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통이 잘 돼 있으면, 기혈 순환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은 병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현대 시대는 지금 천지의 에너지가 내 몸에서 지금 순환하는 도루망이 막혀 있다. 사실 뭐 이런 생각조차도 별로 안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도루망이, 기혈이 막혀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을 뚫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을 개벽의 병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도루망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바로 경맥, 바로 이제 경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맥은 뭐 요새 뭐 침이나 우리가 경락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시니까 기본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건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십이경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십이경맥. 이제 이것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이게 바른 경락. 이제 우리가 군대로 얘기하면은 정규군인데 일반 정규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기경팔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경팔맥. 기경이라는 거 뭐냐면 기이한 경락인 건데 8가지가 있다. 이거는 어떤 특수한 임무, 특수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맥이라 해서 기경팔맥이라는 맥을 쓰는데 8가지 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정경이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지만 이거는 십이경맥의 부족한 부분, 이제 이거를 보충을 해주면서 기혈의 운행을 조절을 해주는 특수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경맥이 바로 기경팔맥입니다. 십이경맥은 이제 크게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린 상태에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손을. 그래서 손의 안쪽에 여기서부터 장부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제 경락이 손숫자잖아요. 이 경락이 3개가 있고 여기서 내려오는 양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양경이 3개가 있고 또 다리에서 음경락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뭐 족소음 신경이다. 이렇게 이제 족경락은 안쪽에 3개가 이렇게 장부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고 몸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바깥쪽에는 양경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삼음삼냥 다 합치면은 이게 십이경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 5장6부, 정확하게는 6장6부에 이렇게 장부의 기능이 이렇게 전체 우리 이제 사지에 연결이 되면서 어떤 기혈 순환의 통로를 우리가 경맥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기차 길이 있으면은 거기에 중간에 정거장이 있으면은 정거장이 있는 것처럼 그 경맥이 흐르는 그 기혈 순환의 어떤 통로, 중요한 어떤 그 기운이 뭉쳐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혈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경락했을 때. 자,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를 이제 드렸고요. 자, 이제 기경팔맥 가운데서 이제 8가지 중에서 일단 중요한 게 우선 이제 동맥이 있습니다. 동맥. 감독활독자의 동맥이죠. 자, 이거는 인체의 모든 양경맥, 양성 에너지죠. 양경맥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6개가 모여요. 그 다음에 인체의 양기를 주관한다. 이거는 우리 등 쪽에 있습니다. 회음서부터 꼬리뼈를 타고서 인체의 정중앙 뒤를 타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 갖고 여기 인중 끝에 태단이라는 혈자리에다가 윗입술 그 안쪽에 여기에서 이제 동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이 양, 그러니까 등 쪽이 양이고 배 쪽이 음이거든요. 우리가 음양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인체의 양경락, 이제 양경락 6개가 이 동맥에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맥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경 6개 양경이 교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 소통이 되면은 이렇게 6개의 양경락도 같이 이제 어떤 소통이 잘 되겠죠. 인맥은 저게 이제 우리가 막기림자 또 뭐 우리가 임신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안쪽에 있죠. 앞쪽에. 그래서 이거는 음기를 주관합니다. 음기를. 그다음에 6개의 음경락하고 연관이 돼 있고 우리가 임신과 태아, 이 양육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동맥과 인맥이 이렇게 인체의 앞뒤로다가 이렇게 배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축맥이라는 게 있는데 축맥은 사실은 우리 그 인체의 이 다리에서부터 정중앙을 타고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12가지 12경락이 전부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경맥지 해, 바다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이 축맥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수련가에서 얘기하는 이 축맥은 지금 여기 이제 백회, 이제 백회에서 이렇게 가장 밑에 이 회음을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그 맥을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할 때 그걸 이제 축맥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맥은 우리가 이 허리띠 여기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허리하고 배를 감싸고 있는 경락을 갖다가 이제 기경팔맥 가운데서 이제 대맥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다른 뭐 경맥에 대해서는 이 정도 생략을 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지금 맨 밑에가 신장이 아래에 있습니다. 신장을 우리가 방위로 얘기하면 북방입니다. 북방. 그래서 이제 좌우묘 12지지로 배속하면은 자방이다. 그리고 이제 맨 위에는 오방. 이게 여름에 불기운이잖아요. 저기는 이 백회. 이제 백회가 있고 이제 저기는 이제 양기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심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뇌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기는 오방이다. 그리고 이제 등 쪽은 묘, 이렇게 앞쪽은 유. 또는 뭐 왼쪽을 묘, 오른쪽을 유라고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 아래 이제 회음이라고 이제 노란색 테두리 안에 돼 있는 회음은 위치를 다 아시죠. 음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음 기운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가장 음습한 곳이 바로 회음자리입니다. 뭐 우리가 소변과 대변이 나오는 그 중간 그 혈자리가 바로 회음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맥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저 회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인맥과 동맥이 사실은 따로 돼 있는데 저거를 순환을 시켜서 하나로 유통을 시키는 게 우리가 소주천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동맥은 살핀다, 감독한다, 이제 그런 독자입니다. 여기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양성 에너지, 이제 의지,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인위적인 거, 그리고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면 이제 교감신경의 기능이 이제 작용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는 양성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닭이 막 싸움을 하려면은 이 등하고 벼슬이 쫙 쓰지 않습니까? 내가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막 이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남성적인 에너지인데 저게 바로 동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동맥이. 그리고 뭐 싸우는데 내가 이 배를 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일부러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여기는 내가 인체 장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츠리고 이걸 보호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기운도 위에서 아래로 쑥 내려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그런 이제 통로고 여기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작동이 되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앞쪽이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뒤에 동맥과 앞에 인맥이 있고 뒤에는 양성적인 에너지, 앞쪽은 이제 여성적인 에너지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이제 회음은 이제 소변과 대변이 나오는 그 정중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립선과 여성의 이제 월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증이 발생을 하면은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은 막히면은 이제 우리 인체의 병하고는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회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가.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출발을 해서 꼬리뼈 쪽으로 가면은 바로 꼬리뼈 바로 아래
거기에 이제 장강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꼬리뼈 바로 아래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의자에 앉으면은 이 의자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엉덩이 쪽이 자꾸 눌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 막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꼬리뼈 부근입니다. 눌려 있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해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부분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무릎 꿇고서 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릎은 또 오래 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속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무릎을 꿇는 자세가 더 좋습니다. 상제님께서도 성도들을 공부시킬 때 반드시 무릎을 먼저 꿇리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무릎 꿇는 자세도 자꾸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상태에서는 힘들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양반 자세, 이게 평좌를 하고서 앉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엉덩이 쪽이 눌린다. 그래서 이제 이 동맥을 뚫을 때 여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안 되고 이 광선봉 같은 걸 이용해서 거기를 시, 전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해갖고서 계속 뚫어야 됩니다. 여기를. 그냥 한두 번에 뚫리질 않거든요. 그 막혀 있는 곳인데 워낙 여기는 더 후천적으로도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혈자리 표시가 돼 있는 데가 중요한 경락의 통로이면서 고기가 특히 문제가 있고 중요한 혈자리이기 때문에 저기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뼈 바로 있는 데가 장강이 있다. 근데 장강이라는 꼬리뼈 있는 혈자리는 저기는 이제 치질하고 뭐 우리가 타랑 같은 거, 항문이 빠져나오는 타랑이 있거든요. 그런 증상에 연관이 되는 그런 혈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련은 사실은 우리 척추뼈가 경추가 7개가 있고 흉추가 이제 12개가 있고 요추가 5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선골이라고 있습니다. 선골. 자, 이 선골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 선골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미려라는 이제 혈자리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한의학상의 그런 동맥이나 어떤 경혈은 아니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붙인 그런 이제 혈자리가 미려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꼬리뼈에서 약간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선골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제 그 부분이 잘 막히니까 그 미려라는 그 위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명문이 있습니다. 명문은 목숨명자에다가 문문자,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곳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실제 신장과 방광, 이 자궁의 어떤 그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배꼽에서 정중앙으로 뒤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곳이 바로 명문혈자리입니다. 여기는 허리뼈 2번하고 3번, 그러니까 2번, 3번 사이에 그 쏙 들어간 그 위치가 명문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배꼽에서 이렇게 정중앙에 딱 있다. 뭐 자기 몸을 자기가 뒤에서 보기는 힘드니까 대략 느낌으로 요 정도가 된다 하는 곳이 바로 명문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장강에서부터 미려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통로를 뚫을 때 이렇게 명문 같은 혈자리에서 계속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제 이걸 뚫고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냥 주문 읽을 때는 이렇게 주문 읽어서 시, 전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 이렇게 돌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뚫을 때는 하나하나 혈자리를 그렇게 계속 주문을 읽어서 광선봉을 가지고서 계속 뚫어야 그게 제대로 이게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영대라는 그 혈자리가 거기 있는데 여기는 이제 흉추 6번하고 6번하고 7번 사이에 있는 혈자리고 뭐 기관지라든가 뭐 우리가 위장, 그다음에 심장의 통증과 관련된 혈자리가 영대라는 혈자리고 그 위에는 이제 대추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대추. 이제 큰 이제 어떤 척추다, 큰 추다 그런 뜻인데 여기는 우리 목뼈가 7개가 있는데 그 경추 7번하고 이렇게 흉추 1번 사이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 뒤에 보면은 목 밑에 툭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툭 튀어나온 뼈가 경추 7번인데 그 7번 아래 쏙 들어간대. 그 위치가 이 대추혈입니다. 이 대추혈은 여기는 이제 보통 폐나 기관지의 증상하고 서로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옥침이라고 돼 있는 데는 사실은 옥침은 동맥상의 혈은 아니고요. 이렇게 뇌오라고 하는 이 뒤통수에 이렇게 튀어나온 이 뇌오라고 하는 그 혈자리 양옆으로 방광경락상에 있는 혈자리가 옥침입니다. 그래서 옥침은 동맥상의 혈자리는 아니다.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올라오면은 여기 이제 백회를 만나게 되죠. 백회는
양쪽 귀 끝하고 코끝하고 연결하면 이 정수리에서 약간 앞쪽에 여기 가장 이건 100가지 맥이 모였다. 그래서 백회 모든 양 기운이 가장 많은 곳.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고 이렇게 가장 양 기운이 많은 쉽게 이렇게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은 이렇게 이제 제일 아프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제 이 위에잖아요. 여기는 가장 양 기운이 많이 모여 있고 회음은 가장 음 기운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백회하고 회음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관통을 하면은 수행을 할 때는 딱 이 자세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앙이 이렇게 음양이 천지 기운이 이렇게 딱 소통이 되면은 잘 되면은 그만큼 내가 천지와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인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위치로 보면은 밑에가 북방이고 여기는 남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 인당이 있습니다. 인당은 양쪽 미간, 눈썹 사이 가운데가 이제 인당입니다. 자, 이거는 도장인자에다 집당자, 도장을 찍는 집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우리가 진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곳인데, 근데 이제 인당도 이 동맥 라인에 있긴 하지만 저거는 동맥 혈자리는 아니고 우리가 경외 기혈이라 해서 경락 외에 기이한 혈자리다. 그게 이제 바로 인당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회음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보통 단전이라고 얘기하는 기해혈이 있습니다. 기해혈은 이제 배꼽에서 1.5촌 한 5cm 정도 밑에 있는 그 혈자리가 이제 기해고, 그다음에 배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안이 있습니다. 중안은 명치하고 배꼽하고 사이에 위장의 한 가운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화기계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잘 소통이 되면은 속이 시원해지고 이제 어떤 위장병이 이렇게 없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단중 혈자리는 양쪽 젖꼭지 사이, 여기를 명단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눌러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스트레스 있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화병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거는 정신적인 거, 심장과 관련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흉골에서 쏙 들어간 요 목구멍이 있는 데가 바로 이제 천도리혈이라는 그 혈자리인데, 여기는 여기가 이제 좋아지면은 이제 기관지와 관련된 그런 증상이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가 뚫리면은 목소리가 아주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운데 있는 축맥과 그다음에 이게 동맥과 인맥을 잘 소통시켜서 뚫는 것은 이게 우리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잘 유통이 되어서 이제 되면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중요한 그런 이제 경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든 수행의 근본은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것이다. 자, 임동맥과 축맥이 열린 만큼 정단도 잘 만들어지고 또 영도 맑아지고 그 건강 회복도 이제 확실히 빨라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중심맥, 바로 축맥을 먼저 뚫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 도통도 바로 이 맥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자, 태고 시절에는 바로 축맥을 뚫는 수행을 통해서 천지성령을 다이렉트로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수행을 실제로 자, 이 옴과 훔으로서 이 축맥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봤는데, 이제 축맥을 뚫는 것은 옴과 훔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호흡을 하면서 보통은 이제 도공음악에 맞춰갖고 이제 자기가 속으로 호흡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세를 잡고 숨을 들어 마시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광선 여의봉을 가지고서 지금처럼 수행을 하면은 이 축맥이 아주 획기적으로 이게 뚫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동맥도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축맥은 직선 라인이니까 그래도 이제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축맥 뚫는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를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임동맥도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임동맥은 이제 라인이 약간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을 거기에 광선여의봉도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임동맥, 축맥을 제대로 뚫을 때는 여기에 광선 여의봉을 가지고서 축맥과 임동맥에서 그대로 광선 여의봉을 가지고서 뚫는다는 생각으로다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하나하나를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매듭 말씀을 이렇게 지면은 이제 축맥과 지금 임동맥의 일단 기본 개념을 알고 여기를 잘 소통을 시켜야 건강도 회복이 되고 수행력도 크게 증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내가 목욕을 매일 하듯이 이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수행은 내가 5분, 10분이라도 꼭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단 형성과 임동맥, 축맥 뚫는 수행은 꾸준하게 하시면은 수행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빠른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열심히 꾸준하게 이제 자기가 시간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가 정성과학이라고 우리가 수행은 정성과학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노력하고 수행 이제 시간 투자를 하는 만큼 그렇게 수행에 진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동맥 혈자리까지 아주 상세하게 오늘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